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한철 교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일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후보자께서도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화면 제일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4가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후보자 자유주제 토론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회자의 질문과 후보자의 보충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 간의 질문 시간은 30초, 사회자의 공통 질문과 각 후보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현재 화면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의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양천구민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부터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월신정 주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손영택입니다.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지금 신월신정과 대한민국은 경제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계가 칭송하는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뛰어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금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다릅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무능합니다. 돈을 쓰기만 했을 뿐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는 벌 줄 모르는 아마추어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전국민 100%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민주당에서 뒤늦게나마 수용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월신정 주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신월신정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월신정을 편의시설과 교통만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자생력을 갖추고 일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오는 신월신정을 만들겠습니다. 정책과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이자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에 정통한
경제 전문가 저 손영택이 신월신정 9개 동에 새로운 경제 반응을 일으키겠습니다. 준비를 이미 마쳤습니다. 4월 16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유능한 경제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더 잘 살아 더 행복한 신월신정을 만들겠습니다. 큰 발전을 위한 큰 꿈을 신월신정 주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 신정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간 큰 고비도 있었지만 이제 불길은 잡았고 안정적 관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하고 민주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방역 방식은 국제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검진 시스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국제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더불어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 충만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동참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제 하루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진정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미국과 유럽 등 세계가 날로 확산일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방역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위험합니다.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 민생 경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막을 긴급 처방,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정부와 여당, 야당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위기 속 일자리 고용 정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모두 위급한 상황입니다. 공공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고용 안정과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매우 중시하는 정부입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 1월에 이르기까지 고용 지수들의 긍정적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취업 지수, 고용률, 실업률에 있어서 현격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40대의 고용 문제들이 취약하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이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가 복합적으로 오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내수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일자리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도산을 막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처방이 긴급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과 같은 실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서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용 노동자에 대한 긴급 실업산 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 심각하죠. 저는 신월 신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바로 신월 신정의 중소기업, 골목의 상권과 식당 등의 자영업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 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일자리가 49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신월 신정 주민들도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22조 원 4대강 개발보다 문재인 정부의 54조 원 일자리 대책이 참사 수준이라며 세금 투입한 공공권론 수준의 통계까지 짜 맞추는 일자리 분식회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택의 도시개발 6대 공약은 모두 신월 신정의 일자리 공약입니다. 스카이시티, 국립자연사 박물관, 스타트업 플랜트, 메디컬 가든, 해피캠퍼스, 퓨처파크, 신월 신정의 거점별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거점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한 일자리 만들기가 결국은 국가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직면한 것은 지역의 일자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생, 특히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영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양천을은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천을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지금 신월 신정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주변에 일자리가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이영선 후보님은 신월 신정 청년을 신월 신정 밖으로 내보내는 공약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월 신정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월 신정 청년을 신월 신정에서 일하게 만들고 서울 경기 전역의 청년이 신월 신정에 일하러 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많은 것은 당연히 좋지만 신월 신정의 비전 제시는 부족해 보여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손정택의 도시개발 6대 공약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경제, 일자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역에서부터 살리는 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손영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실패하였다고 이제 보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의 정책인데 우리 이용선 이제 후보님은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득주도 성장은 소위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 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경제정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OECD 국가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분수경제, 낙수경제를 하죠. 즉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 과실이 밑으로 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빈부격차,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OECD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을 통해서 하부 국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포용경제 성장 노선은 OECD 국가들이 그 기초를 주목하고 있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던 고용지표의 개선은 바로 그 성과로 취업자 수 증가, 또한 실업률 저하, 고용률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대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 외 각 지자체별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현금성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복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형평성 문제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 후보자의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대책 핵심은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며 취약계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시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 혜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양정부도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규정에 얽매인 행정기관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기존 취약계층, 즉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 등 이외에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취약계층,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새로운 취약계층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하며 더 이상 줄을 서면서 온갖 행정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행정상의 간소화, 긴급한 지원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과 같은 저희들이 보살펴야 할 대상에 대한 복지기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기초생활보험법 보장법에 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양의무자 문제들을 보완해서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층, 중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면 장애인 연금이 현재 30만 원 수준입니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 보조 시간의 지원이 현격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노령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법 조항을 조정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에 따라 손영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제 현금이 지원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용선 후보님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취약계층이 현행 제도로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상위 계층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빈곤으로 전락한 그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동주민복지와 같은 틀을 통해서 발굴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스나 수도나 전기와 같은 스마트형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도 찾아내는 노력들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도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1분위 소득계층은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정상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길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빈곤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들이 복지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은 그것대로 해서 취약계층을 구제해야 됩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약계층의 극복을 일자리 문제로 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취약계층이 종류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가령 노인, 장애인 이런 게 일자리 문제로만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했던 것은 일자리 문제보다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문장의 행정 절차상의 간소함과 긴급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있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자리 문제와 제가 연관지었던 답변은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양천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해서 양천을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이것이 언제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조차도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서류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매년 지원금만 조금씩 올려주는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일을 하면 또 그 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이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자립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공교육 공고화 방안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 수는 주는데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교육당국의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교육을 공고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일 텐데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교육 문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한민국은 입시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정한 입시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국가교육 공론화 대책기구가 1년 가까이 토론을 해도 결론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정시를 수시에 비해서 비율을 조정해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자, 이게 대통령의 연두기자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지원형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해서 소위 스펙 쌓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소위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고와 특목고와 같은 그런 특수목적고들이 목적에 걸맞지 않게 그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전략학원을 막기 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정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 네, 같은 질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큰 틀에서는 이용선 후보하고 이제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다른 점은 공교육은 어떤 대책이 나와도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정책은 매번 정권 지지 교육단체 입맛에 따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2명 둔 아빠로 애들 교육은 여전히 고민되고 걱정입니다. 공교육 문제라는 말만 수십 년째 청취를 하고 있고 다양한 대책에도 사교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보완을 통해서 신월 신정 아이들도 균형 있게 명문대에 진학하고 정시의 과감 확대를 통해서 공정 경쟁을 통한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정책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 확대 필수적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이 아파 찬스를 이용한 부도덕한 방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교육의 대물림 극복 방안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정책은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고하게 되어야만이 공교육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대학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한 20%는 공부에 몰입하지만 80%는 방출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이나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꼭 이런 길밖에 없는지, 꼭 모두 대학으로 가면 하는지, 이런 다른 길에 대한 안도 있는지 한번. 네, 손영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80%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80% 아이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적성을 찾아줘야 하는 방법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제가 학부모들을 무수히 만났는데 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한테 적성에 맞는 미래의 직업을 찾아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천을을 4차 산업혁명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좋은 교육 시설 설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시대에 맞게 코딩 프로그램의 무상교육 시스템, 4차 산업 전문교육기관 신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리는 신월 신정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북트럭 터미널에 퓨처파크를 설립해서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영택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 뜨거운 감자였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우리 이용순 후보님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아파 찬스를 활용한 부도덕한 대학 진학을 방지할 방안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이게 조국 수석과 관련된 문제들은 현행 제도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분과 계층의 또 네트워크를 활용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문제점이 많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와 더불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애초의 취지는 내신만이 아니라 비교과를 통해서 다양한 선발의 기준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소서라든지 다양한 스펙 쌓기가 중심 내용을 이루면서 그것이 또 다른 사교육, 또 다른 신분과 네트워크가 여기에 큰 힘으로 작동하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전형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과감하게 생략함으로 해서 바로 아파찬스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신분과 경제력이 입시에 좌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론회가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공통질문 하겠습니다. 주제는 보건환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대응 정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나 미세먼지 등 건강보건 환경이 전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보건환경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보건환경 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하는지, 특히 그 안에서 지역사회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치권 개입 없는 독립적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출입국 종합관리, 매뉴얼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의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극복 중입니다. 의료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확진자 및 가족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입니다. 서울은 500명을 돌파했고 4월 7일 기준 양천구는 20명입니다. 우리나라 입국을 차단하고 심사 강화한 국가만 해도 18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중심으로 국민을 더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관인 질병관리청을 만들고 출입국 종합관리 및 매뉴얼 정비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한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확보됐던 치료의 경험, 재난 관리에 부족한 의료 시스템, 또 기관의 증설, 이러한 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참, 기여도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10년 주기로 도래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교훈을 발전시키자면 질병관리본부를 집행력이 있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지역본부와 검역사무소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울러서 민간의 잘조를 맡길 수 없는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진단 키트나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반이 약합니다.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추진합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는데요. 손영택 후보께서 보통 질문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 후보님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대응에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단체에서 국민보호에 더 집중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차단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영선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초기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고 중국인들을 전체적으로 봉쇄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한과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는 했습니다만 중국 전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럽의 사태를 보면 일찍 봉쇄한 나라도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미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과 또 한국에 귀국하고 있는 교포들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특별검역 또한 15일 격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나오지만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염되고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봉쇄를 하지 않았다든지 교포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막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마타도적 성격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린 개방적 자세로 코로나19의 특별검역과 격리 같은 방식의 대응은 전 세계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봉쇄가 아니라 개방적 협력을 통한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영선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심종 감염병입니다. 이러한 사태들은 계속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스텔스 바이러스를 할 정도로 이게 확산의 속도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보다 지혜로운 방안이 뭔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손영택 후보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발언을 했던 것처럼 질병 자체에 대한 확산 차단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습격시켜 국가 방역 시스템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코로나와 같이 돌발적인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비상의학 개발 체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염병으로 국민들의 가게가 타격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 서민 경제 지원 체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천을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곳인데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체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만은 반드시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에 진솔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발표하신 후 상대 후보자는 발표하신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들 공약 발표는 2분으로 제한하며 토론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자가 먼저 상대 후보자에게 30초 이내에 질문하게 되며 답변 1분 30초 이내로 제한됩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자 공약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천을은 가불의 격차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양천을의 교통을 포함한 공공 SOC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4대 개발 과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지하철, 경인고속도로 개발, 트럭터미널 개발로 상징되는 4개의 변화를 통해서 교통과 상업, 문화,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고민 중에 고통 중 하나였던 비행기 소음의 저감의 해법입니다. 그 해법은 김포공항에 있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됩니다. 인천공항의 T2, 터미널 2가 완공됐습니다.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3천만 명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고 김포공항 국제선은 공항 터미널 기능을 하게 되고 공항 철도를 계획 속도였던 150km 속도의 직통선을 유지할 경우는 쉽게 인천공항으로 아마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비행기 소음을 획기적으로 정함하는 정책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 때문에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공항 주변 지역 발전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에 도로와 환경, 주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예산과 유관 기업들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네, 손영택 후보, 이용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용선 후보님의 공약집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많이 고민하시는 흔적이 이제 보였는데요. 공약집에서 이제 보면 우리 이용선 후보님께서 힘이 있고 청와대 시민사회 재직 시 해결사라고 하셨는데 과연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계시면서 신월 신정으로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사회 수석 자리가 뭐 지역구 과제를 다루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낙후된 그 사정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광역철도의 추진의 난점이었던 것은 차량기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정 차량기지가 포화 상태여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만 독자적인 차량기지를 대장동 부근에 마련하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제 일정에 올랐는데 그 계획이 주민들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의 큰 개발 계획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아울러 해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손영택 후보께서 이용선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부트럭터미널 자리에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5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복합 쇼핑몰의 입점을 규제하겠다는 이제 정책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특히 이거 어떤 것을 지금 믿어야 되는지 이용선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럭터미널이 대체로 복합 쇼핑몰을 추진한 것은 서부 T&D의 계획이고 저희는 그 속에 공공기업으로 해서 문화예술 공간 그리고 첨단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들이 저희들 지역사회 요구들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중에 복합 쇼핑몰 문제는 거리 제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부트럭터미널의 위치가 그 주변에
큰 상권, 전통시장이 거의 부재합니다. 특히 양천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아닌 구로구에 고척시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권 주체들과의 깊은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을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부트럭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전혀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주민, 소위 양천구만이 아니라 구로, 부천에 이르기까지 아마 주민들의 그런 상업 문화 혜택에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2분 이내로 공약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월신정 주민 여러분, 저는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안 되고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며 비행기 소리도 여전합니다. 목동선 서부광역철도는 이용선 후보의 힘이 아니라 손영택의 열정만으로도 반드시 됩니다. 손영택은 이와 연계할 신월 신전 발전 방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GTX-D 노선은 반드시 양천구로 와야 합니다. 내년 하반기 노선안 결정 예정이며 목동선 서부광역철도는 역주변 발전에 그치지만 GTX-D는 역세권 종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려면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주 인구는 물론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수년간 되풀이해온 공약으로는 절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손영택의 공약은 신월 신정이 교통 인프라에 목매는 것이 아닌 교통 인프라가 저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약입니다. 항공기 소음은 지원금 더 주며 참아야 하는 대책이 아닌 활주로 연장을 통한 소음은 줄이고 건물은 높여서 주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손영택이 약속드리는 경인고속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에 신월 IC 스카이시티 건설 및 고품격 의료단지 메디컬 가든, 서서울공원의 국립자연사 박물관, 서부터미널 일자리 테마파크, 양천 실리코밸리 스타트업 플랜트, 대학생연합기숙사 해피캠퍼스는 GTX-D와 목동선, 서부광역철도와 함께 양천을 발전시킬 종합개발 공약입니다. 이용선 후보께서 손영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좀 궁금한 것은 메디컬 파크요? 메디컬 가든입니다. 메디컬 가든? 예. 메디컬 가든. 아마 체류형 관광 의료단지라고 개념이 지어 있더만요. 근데 경인고속도로 위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손영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SH공사가 동부간선도로 위에 주거단지 쇼핑몰을 2024년까지 건설하기로 계획을 벌써 세워놨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시흥 휴게소에는 하늘휴게소라고 해서 벌써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공원만으로는 지하화 이후에 공원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과 함께 치료형 의료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치료, 요양, 쇼핑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영국의 가든시티와 같은 체류형 의료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인고속도로를 3중도로화 했던 계획은 우리 서울 지역, 서울 서부 지역의 녹지의 부족,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 여가 공간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공원은 친환경 녹지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상업적 메디컬 가든을 설립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 요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손영택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과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자는 것이고, 저희 양천을은 특히 너무나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가깝습니다. 이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가까움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공원과 함께 치료용 의료 관광단지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양천을의 지역 경제는 엄청난 아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공원 부족, 이 부분만으로, 공원화 이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을의 띠공원 녹지를 활용함으로써도 충분히 공원 녹지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상층부에 공원만이 아닌 공원과 지역 경제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치료용 의료관광 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하실 때 꼭 사회자를 한번 거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 상대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양천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가급적 지역발전 의제에 한정하시기를 바라며 후보자 간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등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손용택 후보자 자유주제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필요를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용선 후보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용선 후보님께서는 이제 경신련 기획실장을 이제 역임을 하셨는데요. 지난 3월 18일 경신련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양당의 공천 기준을 살펴보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1회는 용인해준다 이렇게 있는데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과감히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네, 질문 요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용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는 두말 나위 없는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음주운전 기준은 2004년 소위 음주와 관련된 법률이 규정됐던 걸 크게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과락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있을 경우는 저희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용택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해결사라는 시민사회 주소 국토부 기재부 서울시와 소통하겠다는 이제 후보님이신데요. 작년 1월 정부에서 24조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을 때 왜 서부광역철도 예타 면제를 넣지 못했나? 그다음에 왜 목동선 조기 착공을 받아내지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에 예타 면제는 매우 전국적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은 대상이 아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에 비해서는 소외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에 한 곳 정도씩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서부광역철도는 이미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선 경찰철은 이미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서 50대 50의 민자화 재정을 이제 100% 국가재정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동의만 있으면 이것은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타 기준도 과거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사회적 가치나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의 비중을 높여서 경제적인 가치는 당장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발전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변화했기 때문에 목동선이나 서부양철도의 에타의 통과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가 자유주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손영태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복잡한 것보다 좀 우리 지역의 변화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소음 피해 때문에 양천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의 해결 방안으로 활주로 연장을 통한 소금 저감 이런 걸 제안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손영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문제라 했는데 이것은 많은 전문가가 이미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 부분을 김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한 1km 정도 연장을 시키는 방안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활주로를 연장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좀 드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양천을 특히 신월동 부분과 이 부분은 항공기 소음으로 수십 년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이제는 보상해줘야 될 때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약 1km 정도 연장을 시킨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고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천을은 많은 희생으로 집값이나 재산권을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를 연장을 함으로써 고도 제한 완화를 한다면 우리 양천을 주민들에게 신월 신정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제안도 저희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km를 뒤로 물려서 공항을 운영을 해도 실제 체감 정도는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1.0, 2 정도의 데시벨 차이밖에 없고 문제는 김포 쪽에 고도 제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6천억 이상의 자금이 소반됩니다.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손영태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셨다는 건 이제 인정을 이제 하신 건데요. 약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아마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렸던 것 같이 6천억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 제한 완화로 됨으로써 양천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아마 수십조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6천억을 상쇄하고서라도 양천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재산권을 반드시 보상할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이 이제 그러니까 활주로가 연장이 된다면 약 60m 정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데시벨과 관련해서도 소음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60m가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그 체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를 그리라고 하면 비행기 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가까이 비행기가 떠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리는 건데요. 이게 활주로가 연장됨으로써 약 60m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반드시 실천을 해서 우리 신월 신정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과 재산권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도 그 시간 안에서도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 자유주제 상호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에게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자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월동 신정동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촛불 정신의 완수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소통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유권자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양천을 지역은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 서부트럭터미널 등 4대 발전 과제를 매듭지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양천을 지역을 자존감 넘치는 멋진 도시로 도약시킬 관록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민운동, 제도정치, 그리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국정에 참여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제 신월동, 신정동 발전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속칭 삼수생입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번의 낙선이 실패라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8년의 시간은 우리 주민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해묵은 수건 과제에 대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용선 3배 더 준비했고 3배 더 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손영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월 신정 주민 여러분, KTX가 개통된 지방도시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자생적 경제 능력이 없는 지역은 KTX 타고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도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은 지하철만 놓는다고 저절로 발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사람과 돈은 지하철로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주민들이 지하철과 GTX로 신월 신정에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하철에 필요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힘세다는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못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하철 만들어달라고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하철을 먼저 놓아주겠다고 만들겠습니다. 저 손영택이 도시개발 6대 공약으로 신월 신정의 자생적 경제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취업하도록 신월 신정에 기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신월 신정의 자존심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개발로 신월 신정이 잘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전문가인 저 손영택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월 신정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전문성과 능력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만 바라보며 지역 개발만 생각하겠습니다. 4월 15일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기호 2번 손영택을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양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이 중계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또 국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